파주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좀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역 가까운 데에는 이 가격이 앞으로 나올 일이 없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때는 뭐 제 눈엔 잘 모르겠어요. 네, 지역 주민들은 관심 있는 데 있으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막 매력적인 데는 없어요. 하남 쪽에 계신 분은 이거 계약 취소분 몇 개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특히 마크베르 이게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여긴 두 개의 단지를 좀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저께 제가 긴급하게 그저께구나 말씀드렸죠.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이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격이 되시면은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무주택자분들은 그냥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센텀. 요게 GTX 운정역하고 되게 가깝더라고요. 이따 위치랑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정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본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쵸? 분양가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4구 타입은 7억 5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5구 타입이 광명보다 싸죠. 요즘에 광명 막 10억씩 나오는데 광명보다도 훨씬 쌉니다. 문정동. 어떤 분이 구로 쪽에 직장 있는 사람은 광명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은 여기 쓰실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죠. 보통의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더 좋아하실 테니까 74 타입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싼 거예요. 84 타입이 한 14억 정도 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새 아파트인데 요 정도 되니까 그래도 84 타입이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3억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요 정도면 가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평면은 제가 다 봤는데 A 타입 써진 게 대체로 좋아요. 49A, 59A, 뭐 74A 요거 세 개가 평면은 판상형이고 뭐 되게 좋습니다. 3베이, 3베이, 4베이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좋고요. 그리고 대신에 49B는 고층이 있어요. 다른 거는 고층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59A는 1층밖에 없었나? 뭐 그렇습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청약할 때 좀 많이 참고하는 분이 계세요. 부리남님이라고. 아름집의 글을 꾸준히 쓰시더라고요. 아름다운 내 집 같기에 부리남님이 글을 참 잘 쓰십니다. 이거는 좀 되게 신박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다른 분이 쓰신 거는 뭐 봤다고 출처를 웬만하면 밝힙니다. 이거 제가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이분이 고생하신 걸 제가 감사하게 가져오는 건데 그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리남님이 쓰신 건데 부의 사다리가 그분 블로그입니다. 보면은 다른 거는 제가 대부분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패스하고 평면도랑 다 보여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이분이 다 조사를 해놓으셨어요. 그 대출 이자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출 이자를 대략적인 금액들을 다 조사를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대체 어느 정도 내는 거냐, 이것까지 다 조사를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만약에 49A 타입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한다. 근데 이게 1년치 이자입니다, 여러분. 1년치 이자. 그러니까 지금 2023년 11월이잖아요. 입주는 대략 한 9월 15일쯤. 이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후불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은 이자 후불제라 그래서 이자를 다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잔금할 때 이자들을 다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매달 이자를 내야 돼요. 만약에 49A 타입을 당첨이 됐다. 49A 타입에 당첨이 되면은 그 계약금 뭐 10% 낼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7,650만 원 뭐 이렇게 내겠죠. 그러면 2월 15일 날 38만 2,500원 뭐 이 금액들을 계속 내야 돼요.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 이자랑 합쳐지니까 이때는 114만 7천 원 내고요. 7월, 8월, 9월 이때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게 됩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처음에 40만 원 정도 내고 요때도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게 됩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입주하기 한 3개월 전부터는 24년, 내년이죠. 내년 7월부터는 한 200만 원씩 내야 된다. 5구 타입도 한 220, 74 타입은 한 260 이 정도 내야 된다. 대략 한 200 정도 이자를 직접 잔압을 해야 됩니다.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 치를 때 이거 전세 안 되는 거 아시죠? 전세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흔히 받는 대출이죠. 집담보로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뭐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계약하러 갈 때 거의 담당자분들이 되게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모집 공고에는 상담 전화가 있어요. 네, 납부이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대충 아시겠죠? 네, 여기 이게 써있죠, 번호가. 모든 모르는 거는 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돼요. 매우 친절합니다. 다 알려주십니다. 문의처에 물어보셔서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요. 뭐 대출이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진짜 완전 생야매입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고 무슨 제가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사항 문정, 여기에서 나온 공식 채널이잖아요. 그쵸? 문의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모든 거를 다 여기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다 각각 따로따로 청약을 넣어도 됩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궁금한 거를 여기다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이런 데다가 전화하시면 되니까, 물론 댓글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긴 하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야매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보통 일반론만 알려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만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겠죠. 네, 그런 걸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꼭 여기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안전하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피해를 보실까봐, 네, 여기다가 물어보고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에 나온 청약 알려드릴 텐데요. 당첨자 발표일 보시면 11월 22일이죠. 11월 22일. 요거 보면 당첨자 발표가 11월 21일이죠. 둘이 서로 다르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공고입니다. 둘 다 넣어도 됩니다. 다시, 이거는 당첨자 발표일이 11월 21일이고요. 얘는 당첨자 발표일이 11월 22일이거든요. 얘네 둘이 날짜가 틀려요. 그러니까 둘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공 놓고 1순위 놓고, 여기에도 특공 놓고 1순위 놓고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 됩니다. 근데 단, 내가 만약에 경기도 거주민이야. 그러면 솔직히 여기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2년 이상 거주한 서울 시민이 아마 다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서울 시민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택지지구거든요. 여기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가 가능성은 더 높을 거예요. 모집 공고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개수가 나쁘지 않죠. 84A가 302개고 84B가 116개, 합쳐서 418개입니다. 개수 나쁘지 않죠. 전부 84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분양가 아니겠습니까? 분양가. 그래서 얼만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분양가가 환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5억 5천. 그러니까 저번에 동탄에 나온 게 한 5억 5천 나왔었잖아요. 분양가는 이제 택지지구도 웬만한 데에는 한 5억 5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앞으로는 이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싸도 이제 4억대입니다. 뭐 어디 보니까 분양가는 3억대가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3억대로 이제 건설사에서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5억 5천에 나오면 이제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 수도권에 요 정도 금액으로 나오는 게 이제 흔치 않을 거예요. 하다못해 평택 같은 데서도, 평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평택에서 분양을 해도 84는 앞으로 이 금액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앞으로 싸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면서 이제 이게 또 인기를 얻는 거지, 뭐 그때 샀어야 했네 막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지, 분양가 자체가 내려가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그런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금액에 나오는데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제가 파주 쪽은 원래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파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유명한 GTX 운정역이에요. GTX 운정역하고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어요. 걸어서 한 몇 분 걸릴 거야? 한 7분 걸리나? 뭐 요쯤에 지하철역 생긴다고 치고 여기서 출발한다고 치고
걸어서 한 5분 정도. 완전 역세권이죠. 초역세권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네, 여기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센텀. 이름은 역시 어렵죠. 네, 요즘에 추세가 다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GTX-A가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내년 4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 다음이 어디죠? 서울역인가요? 서울역부터 운정까지. 네, 여기는 2024년 중, 한 하반기 정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삼성역이 빠졌죠. 여기에 있는 삼성역은 한 2028년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때까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한 30년까지 보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것까지 뚫려야 이제 진짜로 뻥 뚫린 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어찌됐든 이게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얘가 입주하는 거는 거의 3년 후니까 이거는 개통된 다음에 입주하잖아요. 완전 좋지 않습니까? 네.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크기도 84 타입이잖아요. 84 타입이 원래 인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84 타입이라서 제 생각에 인기는 많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당연히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5억 5천에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뭐 1주택자도 되나요? 2주택자도 되나요?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0세대를 공급한다. 그럼 이 중에 300세대는 무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무주택 세대주에게. 그럼 100세대는 그럼 1주택자에게 가냐? 그런 건 아니고요.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떨어진 사람 있죠. 이 떨어진 사람과 플러스 1주택에 같이 또 가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서 100세대를 또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무주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에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 속한 자, 그러니까 합쳐서 100세대를 이렇게 뽑는 겁니다. 네, 대충 어떻게 뽑는 건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 있어요. 실거주 제한이 없으면 장점이 전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잔금 칠 때 전세 주고 잔금 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가 그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세가 높은 가격에 주기는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유념하세요. 네, 특공도 상당히 좀 많죠. 네, 특공이 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공이 248개, 일반이 170개, 특공이 더 많습니다. 네, 특공 뭐가 됐든 이렇게 노리고 계시는 분들 다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보통 생애 최초가 가장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다자녀가 되게 널널하고 노부모 부양도 좀 널널합니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다음으로 좀 빡센 편이에요. 생애 최초로 넣으셔야 되는 분은 결혼하셔서 신혼부부로 넣는 게 여러모로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이신 분은 한 명 더 나와서 3명 되면은 다자녀 특공 넣으면은 될 가능성이 높다. 애국도 하고 집도 받고 출산율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드려봤어요, 말씀을. 84가 조금 더 싸긴 하죠. 네. 기준층으로 보면 84A가 5억 5,300, 84B가 5억 3,400, 한 1,000만원 정도 이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이사항은 그 밖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장점은 뭐냐? 뭐니 해도 GTX 운정역과 되게 가까운 거, 이게 엄청난 장점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장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정에서 최대 단점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 2030년 되면은 입주하고 한 4년, 적게는 2년, 길게는 한 4년 기다리면 삼성역까지 뭐 한 30분 안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완전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파주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좀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역 가까운 데에는 이 가격이 앞으로 나올 일이 없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 하신 말씀이랑 동감을 많이 합니다. 킨트 A님이 하남시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크베르 요거는 일반 분양이 한 개 있거든요. 걔는 아마 1주택자 분도 가능할 겁니다. 네, 요게 마크베르는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이고 신혼부부여야 되고요. 일반 공급은 1주택자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마도 네, 무주택자분에게 돌아가겠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넣을 순 있으나 당첨되는 건 무주택자의 몫이다. 1주택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